지난 4월 12일 국회 소통관. 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입니다. 저는 당을 혁신해서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들기 위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당의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공감과 개혁을 내세우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윤호중 의원. 저는 26살 평화민주당 말단 간사로 정치를 시작해서 부대변인,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일해왔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회주의자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일하겠습니다. 국민 앞에 더욱 겸손하고 보다 세밀한 정책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정당의 당직자로 정치를 시작해 4선 중진의원이 되기까지 당 안팎에서 열정적으로 활약해온 관록의 국회의원. 폭넓은 정치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 자리에 오른다. 안녕하세요. 윤호중 의원입니다. 저는 4선 국회의원이고요. 지역구는 경기도 구리시입니다. 그리고 당에서는 이제 원내대표의 직을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7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구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계셨어요? 예.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는 밤이라도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서로를 알아보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시장 상인들과 윤호중 의원. 저기 있네요. 이게 명절 밑이라서 그런지 고객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매일 좀 북적북적거렸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마음이? 당연히 마음이 푸근하고 뭐 옛날 고향 돌아간 기분이고요. 그 어렸을 때 먹던 거를 보면 이렇게 반갑지 않습니까? 그 제가 자라면서 먹던 거 이런 게 여기 많이 있으니까 꼭 그 어머니 이 손맛 보는 그런 느낌이죠. 오가는 손님들의 발길이 늘면서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시장 풍경. 상인들을 만나는 윤호중 의원의 발걸음도 가벼워진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오셨네. 찾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희가 재밌고 좋아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예. 고추떡갈비. 네. 가만있어요. 이건 맵잖아요. 오리지널로 하나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매운 거 뭐 드세요? 저는 잘 먹는데요. 제 아내가 잘 매운 걸 못 먹습니다. 강직한 원내대표의 모습은 어느새 사라지고 까다로운 아내의 입맛을 챙기는 소탈하고 친근한 동네 이웃으로 변신한다. 사람 못 알아봐. 여기가 할머니들 복덕방이. 예. 사람 못 알아봐. 백신 다 맞으셨죠? 예. 그러니까 예. 항상 저보고 모범생이라고 얼마나 예. 칭찬해 주는데요. 예. 상인대학 모범생. 많이 봤어요. 끊임없는 만남과 소통을 통해 마음의 거리를 좁혀온 윤호중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전통시장이 이런 모습이 되기까지 상당히 좀 많은 일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위에 보시면 이 캐노피라고 그러죠. 시장 전체를 쭉 덮고 있는데 그런 사업도 같이 해왔고 제2주차장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저런 일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예. 크고 작은 불편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 여긴다. 소비자들이 시장에 옴으로써 이제 그냥 장 보고 물건 사간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즐거운 이 쇼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가미해주는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인프라를 갖춰주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을 이제 특성이 있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특성이 있는 이 시장의 골목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다가 이제 문화를 입히죠. 감사합니다. 예.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지난 성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더욱 집중하는 윤호중 의원. 일하는 지역 일꾼으로 신뢰를 쌓으며 경기도 구리시에서 4선에 성공.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등 주요 당직을 두루 지낸 후 지난 4월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대해서 지난해 7월 출범한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관계자들과 시장 상인의 관계자들이 함께한 간담회가 열렸다. 굉장히 잘된 활성화, 특성을 살린 쾌적한 환경 조성과 치안 공간 확충을 위해 그리고 문화 기반한 지역사회 소통과 주민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호중 의원. 그 일환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 컨설팅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범을 약속했다. 5년 동안 80억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유무형의 이런 인프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걸 추진하는 그런 이 조직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점검도 하고 또 앞으로 뭐가 필요한지도 좀 알아보고 상인들은 이제 실제로 상권활성화재단이 일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어떤 좋아진 면이 있는지 또 더 바라는 것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려고 한 거죠. 유인물 이외에 전통시장이 서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상권 활성화재단 유치를 이끌어냈다. 스마트 시범상가락에서 전통시장이 현 흐름에 따라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적응하게끔 스마트 시범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이렇게 같이 진행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그래도 구리시장 상인 여러분들께서는 지치지 않고 꾸준히 변화를 모색하고 또 새로운 고객과 또 활로를 찾아 나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 좀 어떠세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노력들이 하루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윤호중 의원은 계속해서 힘을 보탤 계획이다. 어떻게든 이 상인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또 이 위기를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뒷받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활성화재단 내에서 구리시장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즐길 수 있고 또 추억을 만드는 이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국정감사가 한창이던 지난 10월 12일 국회에서 윤호중 의원을 다시 만났다. 오늘부터 우리의 사명도 하나입니다. 민주당의 깃발 아래 모두 하나가 돼서 제4기 민주정부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부터 진짜 팀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당과 후보가 호전일체가 이틀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최종 선출된 후 원내대표로서 처음 참석한 공식적인 자리.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준비된 후보, 준비된 정당, 준비된 정책을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대선에 임하는 각오와 함께 앞으로 남은 국정감사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설명하는 윤호중 의원.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서 중반에 돌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포용과 회복, 도약을 위한 민생의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민생 국감으로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국회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다. 원내대책회의를 하는 날인데 지금은 이제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대책회의로 그 명칭을 변경했고 오늘 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국정에 대한
감사와 함께 또 민생을 돌보는 그런 감사가 돼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민생국감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여당의 원내 수장으로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윤호중 의원. 그런 그를 동료 의원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윤호중 원내대표님 역할 잘하고 계시죠. 오랫동안 의원님으로서 의정활동도 하셨지만 또 당직에서 또 활동을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순발력도 뛰어나시고 또 그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내시는 것 같습니다. 이날 오후 윤호중 의원이 소속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 정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윤호중 의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호중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그 기술, 군사기술 발전, 또 군의 과학화, 장비 선진화, 여러 이 첨단 이 분야에서까지 한국군의 국방력 수준, 군사력 수준이 굉장히 강화가 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온 데 대해서 그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동원할 수 있는 피감기관에 대한 질책보다는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하며 격려의 말로 질의를 시작하는 윤호중 의원. 한국판 뉴딜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앞장서서 준비를 한 게 디지털 뉴딜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뉴딜 사업에 국방과학 분야가 들어가 있지 않다. 특히 이제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국방 기술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 계획이 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이 인공지능 기술 관련한 신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지지해 주시는 부분 인공지능 기술 개발 관련해서 제가 좀 기초적으로 사실입니다. 그 관련해서 좀 교정부서도 협조를 하고 발전을 가속할 수 있는 상황을 해결하려고 민수 분야의 기술이 앞장서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 등을 포함한 국방 기술의 디지털 전환 계획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분야에서는 반드시 인터넷이라는 것도 국방 분야의 인트라넷이 발전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국방 분야의 기술 투자가 민간을 끌고 갈 수 있을 수준에까지 방사청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강은호 방위사업청 청장은 과학기술 분야 선도 기업들과의 협력을 약속했다.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 군 관련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온 윤호중 의원.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이 군의 그런 우주사령부 준비를 발족 준비를 철저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이제 지금 다뤄나가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군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 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두어서 이 군대 내에 이 인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언제라도 가서 조사하고 그런 제도인데 그 도입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국회 원내대표실로 출근한 윤호중 의원. 여기는 뭐 좀 상황실 같은 역할이 더 큽니다. 항상 뭐 회의가 있고 점검하고 회의하고 또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고 뭐 이런 역할들을 주로 많이 하죠. 당직자들도 이 국회에 진행되는 이 회의들을 항상 다 모든 회의를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개정 등을 이끌기도 했던 윤호중 의원. 현재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 상임위원회 중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른 방식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죠. 임시국회나 정기국회 열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법안들
또 다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여야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이슈에 대응해서 국민들에게 우리 당의 입장을 전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또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니까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건가라고 하는데도 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다는 윤호중 의원. 그동안 그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던 많은 법들이 이 처리가 됐습니다. 뭐 제주 4.3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5.18 특별법 개정, 여순 사건 이 진상조사에 관한 법이나 또 마산의거에 대한 법, 뭐 이런 각 지역에서 원하는 법들도 많이 처리가 됐고요. 정치를 하는 게 원래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할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내대표 회의실로 발걸음을 옮긴 윤호중 의원. 거리두기 완화 조치 등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위드 코로나 테스크포스 3차 회의가 열렸다. 일상 회복 그야말로 우리 국민 모두의 희망이고 이 코로나로 고통 속에서 이 꿈꿔온 그런 말이 아닐까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첫 대책기구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에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백신 접종이 이날 윤호중 의원은 새로운 방역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일상 회복을 위한 당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백신 접종 정부도 오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당정이 양날개를 모두 펼쳤습니다. 방역에 이어서 일상 회복에 있어서도 세계의 모범국가가 될 수 있도록 위드 코리아 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과 정부가 위드 코로나 관련 조직을 발빠르게 꾸리게 된 것은 윤호중 의원의 역할이 컸다. 지난 9월 8일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선 윤호중 의원. 코로나와의 전쟁이 길어진 만큼 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10월 말이 되면 국민 70%가 2차 접종까지 끝마칠 것입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 위드 코로나 특위 신설을 제안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정쟁을 넘어 함께 고민하고 협심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갑시다. 여야를 아우르는 국회 위드 코로나 특위 신설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는 위드 코로나 예산, 방역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 예산, 아동수당, 돌봄 책임 확대를 위한 포용적 복지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첨단 산업 예산 등 적당히보다 과감히가 필요합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윤호중 의원. 그가 위드 코로나 전환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있다. 포스트 코로나 또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잘 적응해 가면서 한국 경제가 세계 속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넓히기 위해서다. 주말을 반납하고 찾은 곳은 지역구에 위치한 청년 창업 사관학교.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과 꾸준히 소통해온 윤호중 의원. 오늘은 지역의 청년 창업가들과 함께하는 간담회에 참석했다. 청년 창업 사관학교 구리 캠퍼스입니다. 1년 반 전에 제가 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유치해서 여기에 이제 개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1년에 40명의 청년 벤처 기업가들이 여기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이 벤처 기업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청년 창업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노동자를 위한 안전한 신발을 만들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그 안전을 만들시려고 하면 품질 규격에 맞는 공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특정 공장들에서만 인증이 통과가 되다 보니 구리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2, 3년 정도 했을 때 인센티브나 이런 걸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그러고 구리시를 창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청년 창업가들의 의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는 윤호중 의원. 기술 지원이나 또는 뭐 이렇게 컨설팅 같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그 어려운 게 이 판로잖아요. 그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을 해주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뭐 의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청년 창업가들의 기술과 제품을 엿볼 수 있는 체험관을 찾았다. 이거 쉽지 않은데. 국산화 돼 있는 게 없어서 기술 개발 창업했고 드디어 국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청년 창업가들의 오랜 땀방울의 결실인 만큼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벤처 기업으로 성장하길 응원한다. 청년들에게 많은 노하우를 전수를 해주게 되고 또 금융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가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업에 일자리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지역의 이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오후 급하게 잡힌 인터뷰 스케줄을 소화하게 된 윤호중 의원. 구리시의 자랑 윤호중 의원님께서 옆에 나와 계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곳은 대형 방송사가 아닌 지역 전통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 라디오 방송. 원내대표 윤호중 의원이 보는 구리 전통시장의 대표의 장점 부탁드릴게요. 맛이 좋다. 맛이 좋다. 자, 두 번째. 값이 싸다. 값이 싸다. 세 번째. 교통이 좋다.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리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달려간다. 북부간선도로에서 인창동으로 올라오는 곳이 우리 그 아파트 주민들하고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요. 방음 터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사업을 확정해서 그 방음 터널이 만들어집니다. 아우 좋습니다.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듯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전하는 모습에서 사람 냄새나는 그의 따뜻한 정치가 느껴진다. 4번 당선을 시켜주신 거는 구리 시민들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 구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초선 재선일 때나 또 중진 의원이 다선 의원이 되고 나서 그 사람이 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정치를 위해 언제나 분주하게 국회와 지역구를 누비는 윤호중 의원.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삶을 살피는 윤호중 의원의 울림있는 정치는 계속된다. 뭐 정치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거기가 좀 빨리 완공되면 꽃길에서 이쪽으로 유입이 좀 많이 돼요. 그렇죠. 예. 요게 새벽 2시까지 불이 켜집니다. 아, 거기 환하게. 네, 특화 거리별로 색깔이 다 틀립니다. 23,000원인데. 23,000원 되겠습니다. 네, 예, 되겠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드리면 되죠? 아, 놀고 가고 사진.